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한 한국 보수파 트럼프의 지원을 절박하게 요청하다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포린 폴리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실패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여당의 방미 의원단을 거론하며 이들은 트럼프 정부와의 미약한 유대감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트럼프의 존경심에 큰 기대를 걸고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용감한 움직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의 극우 지지자들도 트럼프가 구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에 집착했다며 그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을 전파하며 트럼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포린 폴리시는 이 같은 보수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의 시도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먹혀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이 매체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뻔뻔스럽게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며 이념적 우려에 흔들리지 않고 한미동맹을 거래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매체는 국민의힘의 절규에도 트럼프는 윤 대통령 구명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트럼프가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한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시간을 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국내 전문가의 전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호처에 막혀 철수하던 시각, 한남동 관저 앞엔 해외 기자들의 현장 중계도 이어졌습니다. 拘束令状の有効期限は6日で、合同捜査本部が今後どのような対応を取るのか難しい選択を迫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저항으로 집행 안 된 후폭풍에 대해선 외신들도 크게 우려했습니다. BBC는 한 남자가 한국을 정치적 위기에 던져넣었다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투명하며 경제대국 한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디언지도 윤 대통령은 오만에 가까운 저항으로 자신이 초래한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을 전두환 씨와 비교하면서 결국 체포당했던 전 씨와는 달리 탄핵됐는데도 경호실의 전폭적인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호대에 의지해 법 집행을 피한 겁장이란 평가를 인터뷰로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관저 앞에 모인 대통령 지지 시위대에도 주목했습니다.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미국 시청자들도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봐서인지 미국의 우파 시위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깃발이나 트럼프 지지자들이 쓰는 미국을 위대하게 모자와 비슷한 빨간 모자도 역시 비슷한 모습이라고 평했습니다. South Korea mirroring conservatives in the United States saying, long story very short, an election that was held in April was unfairly won by Democrats in the opposition, and they're saying that the election was stolen. And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왜 어려운지,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주장은 뭔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외신들의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20대 대선을 일주일여 앞뒀던 재작년 2월 말 윤석열 당시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한다며 대뜸 2년 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꺼냅니다. 4.15 총선에서 좀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 출신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된 대선 결과조차 의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5에서 10%포인트 앞섰는데 개표 결과 0.73%포인트밖에 못 이긴 게 이상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와 비교하며 서울 서초갑의 국민의힘 후보가 73%를 득표했는데 자신의 서초구 득표율이 65%에 그친 것도 부정선거의 증거란 주장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초기였었을 때 유경준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예. 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시더라.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경선 후보 때부터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에 몰래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꺼냈다가 비판에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한 극우 유튜버의 하루 전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되풀이한 셈입니다. 특정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신 건 맞아요. 예, 그 위장 당원이라는 딱 그 단어가 특정 유튜브 속에 썸네일에 써 있더라고요. 당선 이후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을 취임식과 간담회에 초청하고 명절 선물을 보내며 각별히 챙겼습니다.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 뒤에도 극우 인사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192석이잖아요. 그중에 저는 절반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이 가짜라는 거야. 대통령은 이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부정선거 증거를 다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장남이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시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